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라트비아는 한반도 면적 3분의 1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다. 수도 리가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지나온 다우가바 강이 발트해와 만나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물길을 따라 중세 독일의 무역선과 기독교가 들어왔고 무역으로 번성했던 항구 도시의 기억은 800년째 거리에 스며 있다. 교회의 첨탑 위, 작은 풍향계들은 해상무역으로 번성했던 중세의 흔적이다. 시청광장의 이 붉은 건물은 부유한 상인과 선장들이 사교 모임을 했던 곳으로 중세의 교역권과 자유의 상징이던 롤랑이 그 앞에 서 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키는 건 롤랑과 전혀 닮지 않은 검은 얼굴의 남자. 검은 머리 전당이라는 이름 역시 그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이곳에 와인과 꿀을 저장하고 때로는 회의를, 때로는 파티를 벌였던 이들은 바다를 통해 무역을 하며 해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그들은 이집트 출신의 군인 성 모리스를 수호성인 삼아 스스로를 검은 머리 길드라 불렀고 그의 수호 아래 리가는 번성했다. Riga had its own measures, and that's actually very important when we talk about the Hanseatic League and about how Riga made its fortune. Every merchant who comes to Riga port, he has to weigh his goods again, pay for that. If you made a mistake as a merchant by just half a finger, you would lose your arm. If you made a mistake by whole finger, you would be sentenced to death. 리가의 구시가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돔성당. 열두 시가 되면 성당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리보니아의 알베르트 주교가 리가 도시를 만들고 첫 번째로 세운 돔성당. 거창한 성상은 없지만 이곳은 파이프 오르간이 유명하다. 약 6천여 개의 파이프로 연결된 오르간은 19세기에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악기였다고 한다.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는 하루 2번 돔성당을 콘서트홀로 만든다. 리가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향하면 발트해의 베르사유 궁전으로 불리는 룬달레 궁전이 있다. 중세 귀족 복장을 한 안내인들이 방문객을 환영해준다. 138개의 화려한 방과 정원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평화의 계곡이라는 뜻의 궁전이지만 권력이 바뀔 때마다 주인이 바뀌는 굴곡진 세월을 겪었다. 리가에서 동쪽으로 시골다를 향해 달리면 초록빛이 가득한 숲이 펼쳐진다. 기독교 성인 야니스의 이름을 딴 시골 언덕. 야니스 축일인 하지를 맞아 기독교 신자이자 이교도 전통을 사랑하는 라트비아 사람들이 모여든다. 촉촉이 젖은 떡갈나무 잎을 따라 가장 짧은 밤으로 향하는 길. 여자들은 꽃으로 만들어진 화관을 쓰고 남자들은 나뭇잎으로 머리를 덮어 자연과의 특별한 만남을 준비한다.
Saulgrieži ir īpašs pasākums, kur var smelt enerģiju no. Jūs redzat šo ozolu vainagu, tas ir simbols vīriešu stiprumā. Jo šajā viskaistākajā, visauglīgākajā laikā, kad viss zied, kad viss dabā ir tik daudz enerģijas, tad jāpin bija vainagi, lai pušķotos ar šiem skaistiem vainaciņiem.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씨도 하지에 대한 라트비아인들의 열정을 꺾을 순 없다. 한쪽에서는 서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한쪽에서는 노래를 들으며 화관을 만든다. 중요한 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리고가 반복되는 노래를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지에 필요한 건 꽃뿐만이 아니다. 제철 과일과 달콤한 꿀로 만든 파이, 캐러웨이 씨를 넣은 야니스 치즈까지. 가축과 곡식이 잘 되려면 우선 사람들이 잘 먹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하는 날이 바로 하지다. 호밀과 보리로 만든 전통 음료 크바스는 흥을 돋우는 마법의 무알코올 음료. 마음껏 먹고 마시되 절대 노래를 멈추지 않는 것이 특이하다. 진짜 축제는 태양을 닮은 불이 타오르면서부터다. 밤 9시, 북유럽 하진날 하늘은 아직도 환하다. 어디서나 보이는 떡갈나무 잎과 어디서나 들리는 리고 노래는 시간의 흐름을 더욱 알 수 없게 한다. 주술 같은 노래와 뿌연 연기가 퍼지고 숲의 전설이 깨어나는 언덕에는 천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들꽃과 나무, 노래와 바람이 모여 불이 되고 사람들은 타오르는 불의 이야기를 듣는 듯 그 앞을 지킨다. 불길이 커지면 작년 하지에 만든 화관을 던지며 지난해의 근심과 애군을 태워버린다. 비바람 속에서 피워낸 이 불은 다시 길어질 어둠을 견딜 에너지를 줄 것이다. 하진날 해가 뜨기 전에 잠이 들면 여름 내내 잠이 온다는 속설이 있어서 아무도 자려고 하지 않는다. 투라이다 성은 시골다의 조용한 숲에 자리 잡은 성이다. 1214년 리가의 대주교에 의해 만들어진 투라이다 성은 18세기 방화로 파괴됐다가 1970년대부터 복원됐다고 한다. 중세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며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의 모습은 그 자체로 방문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중세의 풍경을 뒤로하고 찾은 곳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에어로디움. 숨을 고르고 새처럼 날갯짓을 하면 어느새 몸이 하늘 높이 떠오른다. 바람을 수직 방향으로 불게 해 몸을 띄우는 것인데 미션 임파서블 등 할리우드 액션 영화에서 종종 이용된다고 한다. And wider legs. It will help for balance. Start? Yeah.
톰 크루즈가 훈련받은 방식 그대로 하늘을 나는 방법을 조금 배워보기로 했다. 강사가 손을 들어 신호를 하면 바닥의 그물망 위로 바람이 점점 더 세게 차오른다. 바람이 충분히 세지면 보이지 않는 바람 위에 엎드릴 차례. 그렇게 시속 200km의 바람 한가운데로 들어서면 맨손으로 이 폭풍을 막아내야 한다. 바람이 연료인 이곳에서는 어깨만 기울여도 회전을 할 수 있고 가속 페달 대신 두 손으로 바람을 지그시 눌러주면 몸이 천천히 떠오른다. 속도와 방향 잡기가 처음에는 쉽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좀 더 높이 날아본다. 줄도 낙하산도 없이 바람에 누워 세상을 내려다보니 아무것도 메이지 않은 이 순간의 자유는 비현실 그 자체다. 시골다에서 체시스를 향해 동쪽으로 이동하는 중 발트의 길을 만났다. 1989년 발트 3국 200만여 명의 사람들이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며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불렀던 실제 발트의 길이다. 발트의 길을 따라 체시스에 도착했다. 13세기 독일 십자군의 거점 지역이었던 체시스. 독일 기사단이 세운 체시스 성이 마을 중심에 있다. 성 박물관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국기가 있다고 한다. So this is the oldest surviving flag of Latvia, survived from 1916, made nearby the Cesis in a neighboring town of Valmiera. 지금의 국기와는 약간 다른 모습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을 보여주겠단다. So this is the original plan of Baltic Way from the year 1989. 실제 발트의 길 계획이라고 하는데 긴 종이를 펼치자 연필과 색연필로 표시된 진짜 발트의 길이 그려져 있다. Showing the way of the Baltic Way in 1989 on the 23rd of August. It's the road from Sigulda to Valmiera. 발트의 길 실제 계획을 눈으로 직접 보니 역사의 현장에 와 있는 듯 당시 사람들의 자유와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느껴진다. 라트비아의 서쪽 끝에 자리 잡은 알순가. 1600여 명이 모여 사는 알순가는 평범하고 조용한 시골 마을이다. 인적이 드문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이곳의 상징인 동그란 브로치. 일요일 오후 교회 앞에 모인 할머니들의 옷에서 그 동그란 브로치를 발견했다. Jā, ļoti bagātīgi. Par govu varēja dabūt. Jā, tā teica, saimnieks pārdeva uz govu, dabūja slāpu naudu, meitai varēja šo sadīt. Saka, tas nav tik vienkārši. 커다란 브로치에 격자 무늬의 옷을 입은 사람들. 이들은 유네스코가 보호하는 소수민족으로 루터교가 우세한 라트비아에서 가톨릭교를 믿는 스위티족이다. 20세기 중반까지 독자적인 언어와 문화를 고수해온 스위티족. 현재 스위티 공동체는 고령화되고 그들의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 스위티의 역사는 한 남자의 사랑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400년 전 알순가는 루터교 도시였다. 그런데 영주가 가톨릭 교도인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 종교를 포기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가 외롭지 않게 온 마을 사람들을 가톨릭교로 개종시키고 루터 교도와 다른 화려한 색의 옷을 입게 했다. 영주는 루터교를 믿는 이웃 마을의 미움을 사 독살당하고 말았지만
그 낭만적인 선택은 여름꽃처럼 찬란하게 기억된다. 스위티 마을을 지나 남쪽으로 1시간을 달렸다. 비슷비슷한 모양의 쓸쓸한 분위기의 집들. 해변과 가까워질수록 더욱 으스스해지는 공기가 리에파야의 첫 인상이다. 소비에트 연방 시절 출입이 엄격히 금지됐던 이 해변엔 콘크리트 잔해만이 발트해를 향해 쓰러져 있다. Behind me is this old Navy fortification system. It was built by Russian Tsar Alexander III. 지금은 무너진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지만 100여 년 전 이 건물은 부동항이 간절했던 러시아 제국의 중요한 해군 요새였다. 구한 말 러일 전쟁을 위해 발트 함대가 출발한 곳도 이 바다. 하지만 그 명성도 흐르는 세월과 파도를 막을 수는 없었다. 소비에트 군대가 철수한 후 리에파야 군사 지역은 사람들이 떠나고 버려진 건물들만 남았다. 그런데 잘 관리된 듯 선명한 붉은색의 이 건물엔 군용차가 마당에 서 있고 철조망도 그 쓰임을 잃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이곳은 바로 카로스타 군사 감옥. 가이드는 조금 과묵한 사람 같다. Step in one line. Forwards, march. 투어는 그렇게 갑자기 시작됐다. 10,000원 정도를 내면 1시간 동안 죄수가 돼 볼 수 있다. 원래 이곳은 군사병원이었는데 소비에트와 나치 지배를 겪으며 군사 감옥이 됐다고 한다. 100여 년간 한 명도 탈옥하지 못했다는 이곳. 처음 끌려간 곳은 생각보다 크고 밝은 방이었다. What we are interested is who are the people you are in contact with here. KVS. And who is your contact person? Your film are warships. 다 맞는 말이니 부인할 수도 없다. 조사가 끝나면 감옥에서의 일과가 시작된다. 군인이니 전술 훈련은 필수다. Full equipment on the shoulder. Run. So they are 50 times around the building. And came here. Go. Hands on the wall. 그렇게 7번 방에 갇혔다. No water. No TV. No PlayStation. No Wi-Fi. Only a stunning view on the sea. Hands behind your back. Dive left. Out you go. 말없는 복종에 익숙해질 무렵 문이 열린다. Thank you for participating. Watch your step, please. 레닌과 마르크스가 출소를 반겨주는 듯하다. 2차 대전 당시 누군가는 소비에트 군복을 입고 누군가는 나치 군복을 입어야 했던 라트비아 사람들. 이후 소련으로 편입되면서 라트비아는 인구의 12%를 잃었다. 그 아픔을 씻어내는 건 결코 얼지 않는 발트해의 파도일지도 모른다.